우리나라 기업들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바로 조용히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일본 또한 지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규모로 진행하는 곳도 있어요. 일본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종신고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일본 경제가 지금 또 다른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과거의 일본 경제 어떻습니까? 발전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면서 또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오르지 않고 월급은 당연히 또 오르지 않아서 경제의 활력이 죽어버리고 80년대, 90년도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그 여파가 계속되었죠.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자산 값어치 상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. 물론 경제 성장은 여전히 저성장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천문학적인 아베노믹스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말입니다.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그동안 계속 공급을 해도 전 세계가 나눠 가져갔기 때문에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 다방면의 유동성 공급이 발생되면서 그제서야 물가가 완전히 튀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죠. 그러니 물가가 막 튀어오르니까 아베노믹스를 황급히 끝내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.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한평생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었지만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걸 막 만들어내면서 즐겼던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제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또 일본 경제 곳곳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. 일본 대기업이 그동안 기업들이 빨간색 경고등이 뜨면서 종신고용이나 다름없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되고 사람들을 열심히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닛산이 지금 막 요 근래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었다면서 사원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언론 보도에서 막 연일 보도가 되었었죠. 대기업이 이러면 중소기업은 그리고 일본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. 이제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.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회계연도에서 영업이익에서 관세 영향을 반영해 공시한 주요 상장사 36개사의 자료를 집계해서 공표했는데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총 2조 6천억엔 25조에 달했다. 이 중 70%에 육박한 1조 7천억엔은 약 16조 원이죠. 손실이 주요 자동차 대기업 7개사에서 발생되고 있다.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려는 25%의 추가 관세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부분과 밑에 자동차 이외에도 전기, 기계 등 미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까지. 핵심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?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이제 또 지켜야 되는 건데 물가가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를 통해서 상승되고 원자재 값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원래 이 부분을 수출로서 만회를 해야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, 그리고 일본 엔화가 예전에는 안전자산 취급보다 이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불안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, 제품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지키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일본 정부의 지금 압박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, 또 임금을 지금 올려달라고 일본 주요 기업들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도 올려야 되니 일본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? 답이 무엇이겠습니까? 대기업들이 이제 또 변화를 또 받아들이고 사람을 줄이겠다, 인건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. 새로운 젊은 피로 또 대체를 하면서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겠다,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종신기업의 이미지를 이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.
우리가 종종 유튜브나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일본의 택배 송장을 필기체로 작성해주는 상당히 불필요한 이 이미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일본이 갈라파고스 국가의 대표 주자면서 세상이 막 변화하는데도 구시대적인 모습, 그 이미지가 여기에 딱 있는데,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새로운 기계와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미 사회 시스템이 아날로그에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불편함도 없고 그대로 잘 굴러가면 그냥 냅두는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위해서 혁신의 총대를 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기존처럼 운영을 했다라면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에 타격을 볼 거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. 변화가 엄청 빠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이해가 좀 어렵지만, 이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성장 국가로 들어서면서 변화를 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간다. 이 부분이 이제 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난다면 일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제 또 변화를 하려는 상황이 이해 조금 될 겁니다. 변화는 어떻게 보면 또 피로를 가중화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국가가 점점 역동성이 떨어지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일본 기업들도 이제 이미지 혁신, AI 혁신을 통해서 또 이제 탈바꿈을 할 거면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또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과 일본의 이제 또 채용 시장이 한 번 더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될 겁니다.